어떤 순서로 어디에 말을 하면 빠를까요? 사실은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경미 사건이냐 심각한 사건이냐. 저라면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찾아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이미 대표 강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던 학교폭력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일단 오늘은 경험이 정말 많으신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법무법인 LF의 파트너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학교폭력 관련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신 변호사님이십니다. 변호사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폭이냐 폭대위냐 학교폭력위원회냐 폭력자치위원회냐 이름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명칭에 차이가 있을까요? 명칭의 차이는 없고요.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길다. 굉장히 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칭 학폭위라고 불러. 왜냐하면 그 이름조차도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대책위원회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자치위원회라 그랬다가 지역위원회도 있고 많아서 그냥 학폭위. 제가 의견서에 쓰는 용어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라고 하셔도 되고 학폭위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분들의 변호사님 뭐 위주, 뭐 판사 위주, 교직원, 뭐 학부모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모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에는 그 근거 법률이 있는데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그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도 기본적으로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학교 폭력 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교육 관련, 교육청 관련, 학교 관련 재직자분들이거나 재직했던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는 현실이고 이제 권장되는 것은 법조인이나 의사, 경찰 이런 분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심의를 가보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항상 나와 계세요. 반 이상은 학부모위원들이신 것 같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교육 관계자 분들이신 것 같고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이 교육청마다 변호사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그 해마다 혹은 교장 선생님이나 위원회 구성마다 이게 많이 편차가 있으면 어느 해는 좀 예민하게 처리하는 것 같고 어느 해는 조금 관용적인 것 같고 이렇게 같은 학교도 그 처벌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분 기준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혹시 구성 그 인원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나 좀 싶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있습니다. 있긴 할 수 있고. 있고 그거는 뭐 심의위원뿐만이 아니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도 재판부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과 뭐 선행 판결이라는 어떤 대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부의 재량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게 판결인데 심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는 재판이나 뭐 형사 사법 절차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안별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모여있는 심의위원들의 재량이 당연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재량이 남용되거나 잘못 이제 발휘됐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서 재판부에서 재량 남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니까 저희는 다 대비가 돼 있는 게 낫겠네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그 기준 원칙조차 모르고 오시니까 근데 이제 재량부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과 원칙을 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 발휘될 것인가는 조금 이제 경험에 의하면 교육청마다 다르긴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도 어느 정도 차별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을 찾아가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나 생활지도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나 어떤 순서로 어디에 말을 하면 빠를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 본인의 사건이 경미한 사건이냐 아니면 좀 심각한 사건이냐 일단 나눠야 됩니다. 나누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나눠야 됩니다. 경미 사건이냐 심각한 사건이냐. 경미한 사건은 저라면 그 학교에 있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찾아갈 것 같아요.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쵸. 네,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보통 학교마다는
이제 학생 부장 선생님, 뭐 생활 지도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맡고 있지만 학교마다 달라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담임 선생님이신데 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담임 선생님은 학교 폭력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은 해도 되지만 담임 선생님이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진 않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 담임 선생님한테 가는 것은 차선책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만약에 학교 폭력이 같은 반 안의 학생과 일어났을 경우에 담임 선생님의 대처 방안이 어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좀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담당자인 네. 아니면 뭐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교장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물론 당연히 약속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심각한 사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심각한 사건일수록 빨리 진행됩니다. 경미한 사건일수록 조금 시간을 여유를 줘요. 학교든 뭐 교육청에서든. 왜 그러냐면은 뭐 증거인멸의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목격자라든지 그런 게 없어질 위험이 없는 경미한 사건들은 그런데 심각한 사건 말하자면은 행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건들은 사안이 빨리 처리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주저할 시간이 사실 없는 것이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바로 조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첫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까지가 궁금하시다면 어쨌든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117로 공권력에 좀 의지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117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은 117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상담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117은 경찰 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시는 순간 이제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경찰관이 이제 이거 계속 신고 유지하실 건가요? 라고 해서 형사 사법적으로 갈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하러 가거나 할 때도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좀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죠. 만약에 경찰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 본인이 당한 피해가 만약에 성범죄라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한테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찰한테 진술 안 할 수도 있고 해바라기 센터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장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뭐 말하자면 전략적인 걸 좀 고려하신다면 아무래도 본인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분과 좀 고민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좀 경미한 사건인 것 같고 일상적인 사건인 것 같다 하면 학교 내 담임 선생님보다 담당자를 찾아가는 게 좋고 이게 좀 사건이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경미한 걸 넘어선 것 같다면 뭐 망설이기보다는 빠르게 변호사님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경미한지 심각한지도 잘 모르겠다면 117을 통해서 상담을 바로 받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